올해 이슈 중 하나가 돌고래 방류였습니다. 지난 1월 해양수산부가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고래류 사육 전시 금지와 돌고래 등에 올라타기 등과 같은 동물복지 저해 행위 금지를 공식화했는데요. 그러면서 돌고래 자연 방류를 위한 바다 쉼터 조성 관련 예산까지 책정했는데 지난 3일 돌연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정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전국적으로 돌고래를 볼 수 있는 시설이 6곳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사육되고 있는 돌고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경남 거제의 시월드와 여수 제주 하나 아쿠아프렌,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제주 퍼시픽랜드,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등 네. 전국적으로 6곳에서 모두 22마리가 있는데 대부분 공연이나 돌고래 몸에 올라타기 등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전국 6곳, 이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 방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보호단체가 핫핑크 돌핀스입니다. 네, 이들은 매년 돌고래 해방 운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방류를 주장하는 주된 내용이 뭡니까?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수족관 돌고래 방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수족관 고래 폐사를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한 해 평균 5마리 정도가 수족관에서 죽고 있다며 이런 죽음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수족관관리법 제정 취지가 사육동물에 대해 원서식 환경에 해당하는 적정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네. 수족관 시설에서는 적정한 환경 조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방류를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적정한 환경 조성이라는 게 어떤 거죠? 네, 돌고래의 경우 보통 하루에 이동거리가 네. 80에서 100km 정도 됩니다. 와, 100km나요? 네. 이런 좁은 그 수족관 시설에서는 이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런 자체가 원천적으로 힘들다는 것이죠.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고 또 돌고래가 이 동물 중에서도 엄청 똑똑하고 예민하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관광객들의 소음이나 또 초음파 그리고 등에 올라타기와 같은 이런 행동들이 다 스트레스가 되고 조기 폐사를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물보호단체에서 이러한 이유를 들면서 줄곧 고래 방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1월 해양수산부에서 고래류 수족관 사육에 대해 관리 기준을 만든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1월 해수부에서 발표한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핫핑크 돌핀스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내용 일부가 포함됐는데 네. 고래류 신규 사육 전시 금지와 돌고래 등에 올라타기 등 동물복지 저해 행위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해양동물의 종별로 적합한 서식 환경 기준을 새로 만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100km 정도를 왔다 갔다 한다고 네. 했는데 이런 큰 수족관을 만드는 게 사실 가능합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되게 힘든 상황이죠. 음. 예산이라든지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긴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 돌고래 자연 방류를 위해서 이 전국 돌고래 수족관과 환경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고래바다 쉼터 후보지 실사에도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해수부는 올해 초 울산 울주군 송정항 현장 실사를 했는데 울주군에서는 강력하게 고래바다 쉼터 조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제주도 서귀포 성산읍 등 실사를 거쳤지만 고래의 서식 환경과 어민들의 기존 어항 보존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만 남겨뒀는데 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해수부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고래바다 쉼터 관련 타당성 용역 조사 비용 2억 원 전액이 삭감돼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작도 전에 이 타당성 용역 비용이 전액 삭감이 되면 이 하지 말란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고래를 자연으로 보내기 위한 시설인 고래바다 쉼터를 조성하는 데는 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지역과 기존 어업권 조성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다소 격차가 있는데 네. 최소 200억 원 이하에서 많게는 3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고래바다 쉼터에서 자연 방사까지 고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매년 부대 비용으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운영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 쉼터를 만드는데도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고래가 또 폐사하지는 않을까 하는 리스크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남구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남구 장생포 돌고래 생태체험관의 경우 전국에서 돌고래 폐사율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기도 한 곳입니다. 그래서 돌고래 방류 문제가 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4.7 남구청장 재선거에서도 이 부분이 정책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4.7 남구청장 재선거에 3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당시 민주당 김석경 후보는 즉시 방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진보당 김진석 후보는 방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반면 현 구청장인 국민의힘 서동욱 후보는 정부 지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서 후보는 정부 지침에 따라 하겠다는 말은 좀 회피하는 듯한 발언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죠. 네. 자, 그러면 현재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이 고래바다 쉼터 타당성 용역 비용이 전액 삭감된 상황이잖아요. 조성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 남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사실상 힘들다기보다는 내년도 타당성 용역 조사비부터 통과가 되면 네.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우선 남구청은 해수부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에 다시 고래바다 쉼터 타당성 용역 조사비가 다시 통과되고 용역 실사 결과에 따라 고래바다 쉼터가 조성이 된다면 그때 가서 돌고래 방류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남구청이 나서서 돌고래 방류를 할 계획은 일단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없다. 네. 네. 동물보호단체 입장에서는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좀 방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돌고래 바다 쉼터 타당성 용역 조사비가 다시 통과되고 고래바다 쉼터가 조성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문제인데 네. 수족관 고래류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고래바다 쉼터 조성까지 4, 5년 정도 걸린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수족관 돌고래류는 모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때문에 우선 남구청에서 고래 방류를 결정한 다음에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족관 돌고래 방류 문제, 울산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전국에서 폐사율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 지금은 불법인 돌고래 수입을 마지막으로 추진한 곳도 장생포 고래 생태체험관입니다. 고래바다 쉼터 조성과 운영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정부의 방침만을 기다리다가는 그 사이 또 돌고래가 폐사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돌고래 무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바다 쉼터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행동을 보여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필 기자와 돌고래 방류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